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21특강 17일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차 이론하고 이제 기기 내용이 우리 16일차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17일차는 이제 마지막 내용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작아요. 문제는 작은데 근데 앞에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짧지만 공부량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론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이 17일차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앞에 16일차가 정전계 위주로 이제 풀었던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정자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제가 16일차 서두에서 정전계와 정자계를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자계만 이제 조금 본다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는 작용하는 힘이죠. 작용하는 힘이고 투자율. 이때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고요. 비투자율은 주어지지 않으면 1.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얘가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도 잘 나오고 말로 하는 상관관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로 표현하죠. 자기의 세기,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단위만 잘 보시면 돼요. 단위만. 암페아, 턴퍼, 메타.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안 나오니까 빼고요. 자, 요거 자속밀도죠. 자속밀도. 그래서 뮤H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자, 자기력선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자석순수는 항상 M이다. 그리고 에너지식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계와 정자계를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꼭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죠. 49번. 진공중의 투자율 뮤제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합니다. 정전계에서 우리가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더하면 12. 그 다음에 얘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자계에서는 뮤 제로의 값이 이게 지금 비투자율이나 비유전율을 단 1이라고 이제 가정할 때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그리고 얘가 4파이 뮤 제로분의 1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1번이 이거 얘기하는 거고 2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유전율. 그 다음에 투자율을 얘기하는 게 요 3번, 4번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50번. 공기의 비투자율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 투자율 값이요. 문제에서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1이죠. 원래는 진공이 1이죠. 원래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51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에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M1, M2 이렇게 되죠. 단위는 뉴턴. 이거를 우리는 작용하는 힘 또는 정자력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식 찾아라. 정답 2번. 52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요거 1m 거리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냐? 이때 자극의 색이 M이 1이래요. 그러면 요거 1, 1, 1이니까 얘는 1이고 남는 건 얘만 남죠. 투자율 없잖아요.
비투자율이 안 주어졌으니까 1. 그러면 진공 중의 투자율.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뮤0 곱하기 뮤s. 근데 얘가 1이고 요거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정답 1번. 다음 53번. M1이 여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2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거리가 10cm니까 0. 색깔 바꿀까요? 보시기 편하게. 요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가 제곱이 있으니까 0.1의 제곱. 얘는 비투자율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이거죠.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냐? 계산하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1번 되겠고요. 55번.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무엇에 반비례하냐? 라고 했는데, 자, 힘 F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 H가 20이고요. 암페어 턴퍼메타. 그 다음에 M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이때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F는 MH. 그러면 F는 MH니까 자, M의 값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H는 20. 그래서 계산하시면 1번 됩니다. 자, 59번. 다음 중 자장의 세기 H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요거 다른 건 읽어보시고 1번 봅니다. 자속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거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속 밀도 B는 뮤H라는 식을 쓰잖아요.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단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속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은 H와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1번이. 이건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공식을 물어보면은 찾을 수 있겠는데 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꼭 봐두시고. 60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다. 이때 비투자율을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밀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속밀도 B는 뮤H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때 뮤는 뮤0 곱하기 뮤S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식이에요. 이게 원식. 근데 요게 지금 1일 때야. 요 비투자율 요게 1일 때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10배로 했대요. 10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배로 증가하겠지. 비례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거죠. 62번.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62번과 63번. 이 두 개가 자기력선과 관련된 말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물론 이거 말고도 보기만 조금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기력선 문제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력선 관련된 내용들, 자기력선 관련된 내용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자기력선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자석이 이렇게 있고 N극, S극이 있으면 이제 철가루를 딱 뿌려. 그러면 여기가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는 자기력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요 정도만 그릴까요?
자, 그래서 1번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낸 선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가까울수록 세기는 세죠. 이게 멀수록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맞고요. 4번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는 자기력이 세다. 교차하지 않죠. 교차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자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낸 것. 또 한 번 해보죠. 자, 우리가 정전계에서 전기력선 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입실론 Q. 만약에 얘가 없으면 입실론 제로 Q. 얘가 없으면 입실론 SQ.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전속수는 Q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자기력선 수에서는 Q 대신에 뭘만 바꾸면 돼요? M이라고만 바꾸면 되고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만 바꾸면 되죠. 그리고 나서 뮤0 M, 뮤 SM, 자속선수 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기력선의 총수 1, 2, 3, 4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얘 있어요? 얘 없죠 지금? 그러면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3번. 66번 자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1, 2, 3, 4 보니까 요거 있네요. 3번. 67번. 자, 공기 중에서 M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M만큼 나오죠. 그래서 1번 되겠죠. 68번. 자극의 세기가 M, 자축의 길이가 L일 때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자기 모멘트. 자, N극과 S극의 자석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M만큼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죠. 보통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관성의 법칙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내가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M은 ML, 그리고 이때 나오는 힘 토크는 힘은 MH 사인 세타 요렇게 쓰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힘 F는 뭐 BIL 사인 세타 뭐 요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각도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각도 나오는 거. 그럼 무조건 그냥 곱하면 돼. 다. 무조건 곱하면 돼요. 각도 나오는 거 나오면 사인. 그냥 참고하시고.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거 자기 모멘트 얘기하는 거니까 1번 되겠네요. 자, 71번. 평등 자장 내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되겠느냐? 힘이 최대가 되느냐? 자, 그러면 요 값에서 이 값이 요 값과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돼야 얘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몇 도일 때가 최대냐? 90도일 때요. 90도. 이거 계산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 사인 0도 눌러보시면 0이고요. 사인 0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사인 10도, 사인 15도, 사인 30도 막 다 눌러봐요. 이것저것. 그 중에서 사인 90도 누르면 1 나옵니다. 1. 얼마, 2, 3 이런 거 없어. 무조건 1 아래예요. 0에서 1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90도일 때가 최대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일차 장으로는 6장이네요. 6장 정작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이 6장은 정전계 문제와 정작의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차 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론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17일차 내용이 약간 좀 분량이 좀 애매해요. 좀 잘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16일차 연결해서 하면 조금 너무 이 수업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다고 이거를 요거만 하자니 조금 짧고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17일차 문제는 우리 100번 문제부터 마지막까지 119번이죠. 문제를 다 해도 19문제 정도, 19문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문제들만 제가 좀 몇 가지를 선별을 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보실 분들만 보셔라. 뭐 요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문제는 뭐 별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100번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100번, 101번, 102, 103, 104 그 다음에 105번 뭐 여기 쭉 가는 게 이 제동법과 이제 관련된 거죠. 자, 직류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도기까지 오는 제동법은 그냥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효율도 계속 나오고 변동률 뭐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 계속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죠. 손실도 마찬가지지만 제동법은 일단 기본이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역전, 플러깅 제동 요런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 중에서 제동법이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삼상제동 되겠죠. 발정, 회생, 역상, 역전, 플러깅.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101번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 등에서 일정한 속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게 회생제동이죠. 그래서 이거 앞에 직류기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도전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유도기 파트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 102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할 때 쓰는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역상제동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106번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유도전동기 삼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3개의 상 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1, L2, L3가 이제 있으면 2개를 갖다가 바꾸는 거죠. L1과 L2를 바꾸거나 L2와 L3를 바꾸거나 L3와 L1을 바꾸거나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108번 단상유도전동기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했는데 회전자개형 이거는 우리가 돌리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한 거지 기동장치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09번 단상유도전동기 기동방법 중 기동토크가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직류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뭐라고 구별을 해요? 직, 가, 분, 차. 앞글자만 따갖고 보통 이제 이렇게 외운다라고 얘기했죠.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유도기에서는 반기, 반유, 콘, 분, 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큰 거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형, 분권 아닙니다. 분상형, 세이딩형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반발 기동형 찾아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0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 반발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형, 세이딩형이라고 할 때 기동토크가 큰 거, 기동토크가 큰 거부터 나열하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11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콘덴서 기동형 3번 되겠습니다. 116번 비슷한 문제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선풍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선풍기 또 있잖아. 그래서 이제 헷갈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뭐냐라고 했는데 단상 유도 전동기. 그래서 용량값이 작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117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단락 권선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전압 강화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단락 권선, 전압 강화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짜투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실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요 정도가 조금 자주 나오는 애들만 제가 조금 이제 선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17일차 교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